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기업은 무역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인프라개발 및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죠. 장기 투자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주는 이런 장기 투자형 기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스윙해서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어야 1년 정도 보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스윙해서 한 중기, 한 반년 미만으로 좀 보시면서 이렇게 구간을 여러분들이 잡고서 들어가셔서 먹고 나오셔야지 주구장창 들고 가시면 좀 좋지는 못한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 기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의 상황 보시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 이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한번 눌렸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3만원, 이제 전고점 34,000원인데 지금 3만원 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단타 치다가 위에서 물리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익절을 해나가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는 개인이 이제 포지션을 좀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다고 보여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좀 크게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인데요. 자,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두 자릿수가 많아졌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자릿수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를 또 증명하듯이 대차잔고 또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은 3개월 전에 보시면 200만대에서 1000만대까지 찍었다가요. 한 번 다시 내려옵니다. 700만대까지 600만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거의 1000만 가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 25조, 24조, 21조 역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반등합니다. 자, 이제 재작년부터 올라가죠. 33조, 37조, 36조. 다만 이제 작년 대비해서 살짝 떨어져요. 거의 횡보세인데,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이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시면 자,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4,700, 6,000, 4,700, 5,800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자, 작년에가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9,000까지 한 번에 좀 많이 레벨업을 했고, 올해도 조금 성장을 하긴 하지만 이제 많이 뛰진 않습니다. 그래서 9,000에서 한 1조 정도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그래도 눌리는 구간은 없어요.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240, 190, 160, 200, 180, 180. 그래서 100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나오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ROE 확인해 보시면요. 5, 7, 7. 과거에는 그냥 보통 수준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수익성이. 하지만 이제 재작년에 좀 괜찮아졌죠.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을 하면서 10, 그리고 작년에 15까지 올라왔고, 올해도 거의 16 가까이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1200, 1600, 1900, 2900, 4700.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조금 눌립니다. 4000 정도. 그러니까 작년 4700에서 약간 700 정도 좀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배당 같은 경우는요. 올해 1029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기대가 되고, 이대로 좀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자, 현재 배당 수익률은 3.4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은 조금 떨어졌어요. 작년에 4%대였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좀 완전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배당치고는 굉장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추정 PER은 6.98배, PBR은 1.00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은 살짝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적정가치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싼 구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자, 다만 이제 2분기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치가 좋진 못해요. 1분기에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7.3%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17.9%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2분기는 눌리는 상황이다. 자, 그 배경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고 상품 가격 약세 지속으로 인한 이 부진한 실적 모멘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너지 부문의 이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 철강 부문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 철강 부문이 좀 부진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매출이 좀 눌린다. 다만 영업이익은 좀 덜 눌렸잖아요. 이제 매출 대비해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에너지 부문이 견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올해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넥스 가스 생산 3배가 증산이 되고, 구동모터 코어 수주 확정 물량 지속 확대, 그리고 철강 온라인 플랫폼, 2차전지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조달 창구 역할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확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2분기도 지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던 이유예요. 오늘 한 6.16% 올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바로 어제죠. 29일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전지 배터리용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오늘 좀 주가가 좋았던 이유고, 자, 이번 계약을 통해 동사는 $10,000,000를 투자를 해서 약 25년간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들어가긴 애매한 구간이에요. 지금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고, 그래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다. 지금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반대 의견 드리고, 이제 보유자분들만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되, 자, 목표가 먼저 드릴게요. 목표가는 저는 33,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33,000원까지만 보시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한 70%까지는 좀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절반 이상은 좀 익절하셔서 좀 한몫 챙기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만 한 33,000원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호재가 들어와서 많이 올랐던 거지, 일단 지금 최근에 올라올 만한 이제 이슈들은 다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000원이니까 지금부터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좀 이제 거의 다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눌린다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익절을 해 주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70%는 그래도 좀 익절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은 솔직히 여기서 이런 데서는 당연히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물리신 거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등할 때 들어가시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꼭 들어가신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 잡고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 계시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가 상승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손실 있으면 그냥 손절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주가가 좀 더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 좀 익절해 나가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